분야가 잘 되고 있던가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시커 시트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 중에 좀 이렇게 이질적인 것들이 좀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어떤 거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역시 수고하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직업 그때 말씀드렸지만 저는 직업적으로 전자정보를 하고 있는 IT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거는 한 번도 얘기할 기회가 없었어요. 여기 겨우 있는 게 이제 공공자원 활용 방안이라 가지고 요즘 와가지고는 예전에는 뭐 전체적으로 요 시퍼시트를 제가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게 예전에는 이제 정부가 공개해 주는 것만 공개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소비자가 원하는 방법대로 원하는 방식대로 원하는 만큼 공개한다는 게 최근 와서 많이 바뀌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저도 그런 쪽의 업무를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 뭐 어떤 정부 산림의 구조 뭐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이거는 별 관심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많이 하는 게 이제 디지털 무장 여기 지금 아마 이제 우리 김미호 선생님이나 여기 허원 선생님 계시는데 여기에 인터넷 100% 활용하기 이게 사람들이 이 말이 좋아서 그러는지 이 강의를 많이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서너 번 정도 타임으로는 주로 이제 지자체가 많습니다. 지자체나 이런 부서에서 이제 인터넷 100% 활용하기를 가지고 주로 이제 브라우저, 크롬 아까 우리 이승환 선생님 하시는 내용들하고 일부가 뭐 되는데 시트, 프레젠테이션, 프레지, 파워포인트까지 들어가서 만들어주는 부분들이고 그 중에 이제 파워포인트는 좀 이제 상급 과정이라 가지고 이거는 좀 제대로 된 걸 해보자라고 해서 그래서 뭐 제가 이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서 지금 이제 흔히 잘 나가는 억대 강사 몇 분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었고 그게 과정이 어떻고 이런 부분을 오히려 듣기를 원하셔서 그런 부분을 좀 이쪽에 그런 과정을 좀 다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는 이제 파워포인트가 좀 중상급 과정 그러니까 그래도 남한테 내 돈 받고 프레젠테이션 해야 되는 정도라면 요 정도는 좀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들 이걸 좀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용어를 썼는데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을 프레지로 바꿔가지고 이제 프레젠테이션 이래가지고 이제 파워포인트의 기능에다가 이제 프레지까지 얹어주는 이 부분들을 이제 별도로 하나를 만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역시 이제 장사 마케팅으로 가면 역시 이제 키워드인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뭐 잘 만들어도 키워드적으로 접근이 안 되면 지금 뭐 블로그가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이 키워드를 어떻게 만들고 이 키워드를 내가 어떻게 네이버라든가 구글에다가 노출할 거냐. 근데 비싼 거 있잖아요, 그죠? 지금 예를 들면 뭐 제가 만약에 성형이다 뭐 이런 걸 한다면 지금 키워드 하나에 지금 뭐 10,000원이 넘어간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 키워드가 아니고 어떻게 서브 키워드로다가 광고를 극대화할 거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는 좀 더 민감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IT하면서 한 4, 5년 된장 장사 좀 해봤습니다. 근데 해봤더니 4, 5년 동안 했더니 다행인지 국내 매출 1위까지 올라갈 수도 있게끔 됐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이제 석세스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가지고 뭐 했던 것도 이것도 지자체에서 많이 요구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쪽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매너 또 그 다음에 약초 주로 약초는 한 10년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약초에서 배운 게 이제 된장을 배웠는데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장아찌 제가 이제 네이버 카페 장아찌 카페직입니다. 그래서 장아찌 뭐 이런 쪽으로 너무 이게 다양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 중에서 어떤 걸 듣기 원하십니까? 저는 차별화된 차별화된 파워포인트 똑같네. 지금 장아찌를 기술센터하고 해서 제조원은 기술센터가 되고 프렌드는 제대로 붙여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대학 교수님을 기술센터 하나 이렇게 서울에서 저한테 붙여준다고 그러나요? 네. 붙여준다고 그래서 장아찌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조언을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제 2월 달에 작년 제가 매년 그 2월 달에 눈이 많이 올 텐데 눈이 어느 정도 오냐면 그 약간 무릎 이상 정도 차이를 그때가 한 2월 한 초순 정도 되는데 그때 제가 정선으로다가 그 묻지마 정선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묻지마 정선이라 가지고 단 하나를 묻는다면 얘기하는 게 밥을 제외한 모든 3끼는 처음 먹어보는 걸로 준비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컨셉으로 이제 장아찌를 보통 하는데 매년 제가 한 20가지 정도의 장아찌를 오신 분들에게 이제 뭐 드리거나 세팅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제 처음에 그게 한 3년 됐습니다. 매년 그럴 때인지. 그래서 처음에는 한 30명 정도 근데 올해 할 때는 한 80명 정도 그 사골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가지고 뭐 강남 쪽에 몇 군데 쪽에서 이 사업을 해봅시다라고 제안도 들어와 있는 것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장아찌가 아니라 그 만드는 방법부터 제가 그 된장장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조건이 딱 저거였습니다. 청정원의 10배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장아찌 아니 된장을 만들어 보자. 그러려면 청정원 10배 만들어지는 된장의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조건이 아니고 그냥 뭐 가격만 받는다 이게 안 되잖아요. 시장에서 먹히는 게.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으로 좀 했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장아찌 쪽 부분들은 뭐 아마 저는 이제 혹시 IT 쫓겨나면 저 장아찌 장사할까 생각하고 그게 저기 브랜드 쉽게 팔 수 있는 게 이제 안 돼 있잖아요, 잘. 예. 쉽게 가공 공장 이시야 농민들이 판매를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게 이제 제가 저한테도 지금 뭐 주문으로다가 해달라 하는 게 되게 많이 와요. 오는데 가급적이면 그냥 서비스로 주거나 하는 거는 하는데 많이 풀었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 많이 풀었습니다. 지금 파파로치가 많아. 제가 한 달에 뭐 이런저런 이유로 제가 그 돈으로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꼬라박는 자재값만 한 5, 60만 원 그래가지고 몇 년을 풀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제가 이제 빠질 때 이제 야 이제 먹었으니까 내놔 이제 이러려고 하는 건데 근데 가급적이면 이제 돈 나올 만한데 갖다가 주로 이제 풀었던 것 같아요. 요걸 원하시는 건가요? 예. 저도 그걸로 보세요. 선수들 대체로 이게 분량이 좀 많은데 괜찮습니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들 중에 그 파워포인트 기준으로 따질 때 여러분 지금 어떤 걸 쓰시죠? 2007 쓰시는 분 2007 이거 좀 2007이잖아요 2010 쓰시는 분 계세요? 2010 여기 돼 있는데 패스워드를 자꾸 집어넣으라고 해도 못 집어넣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2007과 2010의 파워포인트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가지고 한번 내 앞길에 두 개가 내 앞길에 항상 인생을 가로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가 어떤 거냐면 영어고 근데 영어는 그 제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또 하나가 바로 이 PT입니다. 내 중요할 때 내 고객에게 한 방에 나를 딱 알리거나 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쌈박하게 만들어주는 이 파워포인트입니다. 아주 한 방에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제가 노트북에서 했으면 좋았는데 뭐 바로 여기 슬라이드 쉐어에도 올렸으니까 슬라이드 쉐어 보여주면 이 Alt 키입니다. Alt 키. 파워포인트에서 Alt 키는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것 중에 노가다 작업이 가장 많은 부분을 바로 그냥 단축키 형태로다가 만들어주는 게 이 Alt 키고 그 다음에 이제 자르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게 Alt1은 가로 텍스트 상자 이걸 입력할 때 그냥 Alt1 이러면 바로 포맷 입력 가능합니다. 텍스트 입력하는 거. 그러니까 자르기 Alt2 하면 이제 바로 컨트롤 C처럼 컨트롤 S처럼 이제 될 거고 맞춤되는데 이거를 Alt 키를 내 마음대로 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여기 파워포인트 안에서 이제 컨트롤 그러니까 플러스 엔터, 컨트롤 X, 컨트롤 X, 그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 이건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다가 컨트롤에다가 Shift 키를 치면 Shift를 같이 누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Shift 키를 눌러서 컨트롤 Shift C, 컨트롤 Shift C를 다시 내가 원하는 데다가 컨트롤 Shift V 누르면 어떻게 돼?
이렇게 상급자 과정이라서 좀 너무 어렵나요? 그렇게 돼버리면 내가 원했던 서식이 복사가 됩니다. 그쪽에.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내가 파워포인트에서 맨 앞에다가 바탕글에다가 넣어놨는데 그걸 20장을 전부 다 만약에 제가 원하는 어떤 이미지로 형태의 글자로 다 바꿔서 그러면 메뉴에만 붙여놓고 거기를 블록을 정해놓고 컨트롤 시프트 C를 불러놓고 그 다음 장에다 계속 블록을 집어넣으면서 컨트롤 시프트 V 하면 똑같은 서식들이 쫙 늘어나죠.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다시 블록 갖다 놓고 오른쪽 마우스만 해서 글자체 만들어가지고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여러 번 노력하잖아요. 그죠? 글자 크기 이게 뭐 24였는데 이걸 36으로 바꾸면 36으로 바꾸는 걸 여러 번 하잖아요. 그죠? 한 방에 해결해 주는 거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 전부 그 컨트롤 시프트 C, 컨트롤 시프트 V라고 하는 기능을 활용하시면 돌아가시려면 그거 하나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그 돈을 받을 때 내가 그 파워포인트에서 진짜 돈 받고 하는 거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도 좀 이제 관점에서 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미지들도 어떤 이미지는 내가 사진을 찍었다 그러고 얘기하면 그 얼굴 사진이나 이런 부분들도 거의 정형화가 되게 눈 이런 걸 크기를 딱 맞춰줘야 밸런스가 딱 맞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이미지 갖다 붙이기 급해서 이 부분들을 그냥 너무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진들을 많이 집어넣는다면 거의 똑같은 사진, 어떤 거는 줄이고 어떤 거는 키워서라도 사진이나 이런 눈높이라든가 밸런스 이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맞춰주는 게 이게 사실 고급 PT예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예전에는 이제 캡슨이라든가 R2G에서 RC라든가 이런 쪽에서 블록을 정해가지고 컨트롤 C거나 캡 해서 들어왔는데 파워포인트 2010에서는 그냥 바로 이거 없이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안 써도 돼요. 무슨 얘기냐면 바로 그냥 이미지 스캔하기 위해서 바로 불러다가 그 다음 페이지가 이미지가 스캔돼가지고 바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굳이 이미지를 했다가 다시 페인트에 가서 붙여놨다가 또 원하는 걸 잘라가지고 이런 붙이는 이런 일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파워포인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스토리보드를 만드는 거예요. 스토리보드를 뭘로 만들죠? 스토리보드 만드는 거는 가장 좋은 툴은 OK 마인드 맵인 것 같아요. 마인드 40이라든가. 일단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서 설명할 때 내가 스토리가 정해지지 않으면 파워포인트 접근하는 거를 그건 나중에 해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스토리를 만들어 놓고 걔를 파워포인트로다가 바꾼 다음에 거기다가 이미지를 입히는 방법이지, 그렇게 하면 스토리가 말하는 스토리라든가 모든 것이 가지런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스토리보드로다가 만들어서 그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올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료 수집하기. 이거는 이제 검색 엔진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 또 자료 수집하기에서도 이 이미지를 어떻게 끌고 올 거냐, 그 다음에 동영상을 어떻게 끌고 올 거냐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이거 정말 마음에 드는데 야 동영상을 다운받아 봤어. 그랬더니 어떤 거예요? 플래시 파일이에요. 파워포인트에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잖아요. 어떻게 올려요? 그래서 변환에 올려야죠. 그럴 때는 비디오 컨버터라고, 프리 비디오 컨버터라는 프리웨어가 있습니다. 그걸 다운받아가지고 좋은 건 보면 항상 보면 플래시를 많이 써요. FLV 파일이라는 걸로, FLV라는 파일 많이 있는데 그걸 파워포인트에 내가 올려서 동영상으로 내 거로 집어넣고 싶잖아요. 그죠? 그런 욕구가 많이 있는데 그런 거는 FLV 파일을 프리 비디오 컨버터에다 올려주고 이거를 이렇게 AVI라든가 이런 걸로 바꿔서 올려주면 올라갑니다. 그런 거를 주로 써놓으시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마스터 디자인도 되게 중요하죠. 이 마스터 디자인도 이런 뒤에 이 백단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마스터 디자인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스터 디자인 할 때 찾아오는 것 중에 여러 개 가장 많이 쓰는 게 세리에 있는 파사모, 그죠? 또 네이버에 있는 파워포인트 관련돼 있는 또 몇 개의 단체들 또 있고, 저번에 우리 강진영 우리 선생님 어떤 거 얘기했죠? 뭐야? 파워포인트에서 이미지 템플릿 가져오는 거 좋은데? 저기 뭐지? 달콤한 파워포인트. 달콤한 파워포인트. 그거 괜찮더라고요. 파워포인트 템플릿 제가 보니까 강진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달콤한 파워포인트 라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거기 네이버에 가시면 있는데 거기에도 공개되는 것과 공개하지 않은 것들 이렇게 만들었는데 거기에 있는 템플릿 여러분 한두 개만 갖다 쓰시면 히트시실 겁니다. 그 사이트 하나 아시더라고요. 달콤한 파워포인트. 이건 팁입니다. 강진영 선생님이 드리는 팁입니다. 이거 아니지.
그다음에 이제 그 글꼴 이거 아주 중요하죠, 그죠? 글꼴가 아주 중요합니다. 참고로다가 그 고딕체와 명조체가 가장 로 구분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텍스트 안에 들어가가지고 뭐 박스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이 타이틀은 고딕체로 그리고 그 안에 거는 명조체로 또는 고딕체 대신에 너무 고딕체가 엄하다면 맑은 고딕을 쳐주고 저는 사실 가급적이면 굴림체는 별로 안 써요. 굴림체는 별로 안 쓰고 주로 명조체를 쓰면 좋은데 요새는 파워포인트의 그 글자체가 저장할 때 옵션에서 글꼴 저장하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눌러서 저장을 하면 남이 볼 때 다른 사람에게도 그 글자가 안 깨져요. 그 기능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에서 내가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줬더니 저쪽에서 뭐 글자가 다 개판이야. 그러니까 박스가 이게 막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래가지고 인쇄하면 엉망이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은 옵션에서 그걸 다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해 줄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굴림체, 도등굴림체가 있지만 여기 보면 굴림이라는 여러분 굴림이라고 있고 굴림체라고 있죠, 그죠? 바탕이라고 있고 바탕체가 있어요, 그죠? 그 내용이 뭐냐면 굴림이라는 거는 이렇게 글자체로 따지면 이렇게 한 글자체에 두 자의 글자로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2바이트 캐릭터와 1바이트 캐릭터를 0자로 따지면 1바이트 캐릭터에 글자가 돼 있는데 한글은 항상 2바이트로 돼 있으니까 이걸 해결하기 이런 방법입니다. 혹시 뭐 이해가 되세요? 굴림체와 굴림, 바탕체와 바탕. 그 말의 의미를 여러분 좀 아신다면, 그러니까 한 글자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글자체의 폭이 다릅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건 이제 쓰임새가 다 다른데, 그러니까 이제 굴림체로 쓰면 글자체가 굵어지는 거고, 굴림을 쓰면 글자체가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제가 텍스트 안에다가 만약에 이제 우리 뭐 문서 이런 것들을 보고서 쓸 때 텍스트 안에다가 들어가야 되는데, 글자가 몇 개 안 들어가요. 그죠? 안 들어가는데 이걸 좀 줄이거나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걸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굴림이라고 하는 걸로 줄여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방법을 아시는 분이 많지 않으세요. 굴림체로 되어 있는 걸 굴림을 바꿔도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저는 요새 이제 그 프리로 막 다운받을 수 있는 그 문자체들이 많아졌어요. 뭐 윤고딕체, 함초롱체, 뭐 이런 것들이 좋은데 재즈 굴체 이런 거 좋아요. 근데 그런 글자체도 활용을 마음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네이버에 가서 다운받으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 함초롱 바탕체 아주 뭐 진짜 부티납니다. 글자체. 뭐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러니까 제안서 쓸 때 뭐 2, 3억짜리라는 제안서 쓸 때 이럴 때는 가급적이면 그렇게 글자체에 아주 연연합니다. 돈이 되니까. 그래서 그 글자체 부분들을 가지고 올려주는 것도 되게 이제 파워포인트 정할 때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문 서체고 영문 서체를 이미지로 바꾸는 글자체들 이런 것들도 이제 되게 좀 만들어야 되고 제안서라든가 남한테 PT 할 때 딱 하면 일단 서체를 내가 글자체를 만들어가 한자를 요거는 뭐 저기 어떤 거야 요거는 뭐 꿀체주체 요거는 뭐 예를 들면 아까 그 다른 이제 뭐 아까 저기서 새로운 뭐 윤고딕체 뭐 이러시다가 집어넣고 컬러를 바꾸거나 그래버리면 글자체가 정말 멋있게 되거든요. 그렇게 돼가지고 그 앞에다가 로고라든가 이걸 집어넣어주면 아주 그 이미지 있게 딱 만들어주고 그거를 그룹을 딱 묶어가지고 쓰신다면 마치 그 하나의 어떤 이미지처럼 딱 만들어주는 게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그런 부분들도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주시면 이런 몇 가지가 쌈박하게 만들어집니다. 그 파워포인트를 아주 멋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르는 거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큰 게 이것도 있습니다. 시선. 파워포인트가 내가 여기에다가 뭐 환한 걸 놨다, 이쪽에 환하고 이쪽에 어둡다라고 얘기하면 가급적이면 이 얼굴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한쪽으로 흘러가게끔. 이거 아시잖아요. 이거 마우스 클릭해서 이쪽으로 바꾸면 이게 이쪽으로 바뀌잖아요, 그죠? 바뀌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쪽으로 흘러가게끔 시선이 돼주면 더 좋고 더 좋은 거는 그게 전체 페이지가 그 다음 페이지도 가지런히 그쪽으로 되어 있는 게 훨씬 더 낫다. 고급 프레젠테이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 주시면 하나의 시각으로다가 볼 수 있게끔 이제 가는 거죠. 그죠? 또 아니면 이제 이것도 좀 예를 들면 시각이 이게 전부 다 정면을 바라봤다. 근데 만약에 측면 바라본 게 한두 개 있다면 측면 바라본 거는 가급적으로 왼쪽으로 빼주던가 오른쪽으로 빼줘가지고 전체로다가 이 이미지가 파워포인트 하나 몰려있다 하는 거를 해줄 필요도 있어요. 아주 파워포인트에 저희 목숨 걸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 아까 뭐 서울시 예산 쪽 이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만든 파워포인트가 좀 싸움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싸움이 벌어진다는 게 이 파워포인트에 대한 싸움은 안 벌어지지만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초점을 맞춰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이제 파워포인트를 주로 만들죠.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꼭 체크해야 될 게 하이퍼링크가 제대로 실행되는지. 그 다음에 음악과 동영상이 얘가 이제 또 문제죠, 그죠? 열심히 해가지고 딱 줬더니 급해서 왔어, 그랬더니 링크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음악과 동영상이 정상적으로다가 링크가 되는지. 요건 또 하나를 조심해야 될 게 파워포인트 여러분들 파워포인트 확장자를 얼마큼 알고 계십니까? PPT. 파워포인트로 다른 이름을 바꿀 수 있는 거. PDF. PPTX. 예. PPX. PPS. 그거 말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PPTM이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PPTM이라는 파일은 그 안에 매크로를 집어넣으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그 아까 링크가 걸려 있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PPTM으로 저장을 해놓고 딴 데 옮겨놓으면 그게 따라올 수가 있는데 어떤 파워포인트 파일의 버전들은 그걸 못 따라와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PPTM으로 저장해가지고 여러분들 쓰시면 특히 이제 어떤 거 있냐면 내가 만들었던 강의자를 남한테 줄 때 저쪽에서 발표를 해. 근데 꼭 내가 노트를 가지고 발표를 해줘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게 아니라 파일을 달라는 거야. 그죠?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가급적 여러분들 PPT 그쪽 버전을 체크해보고 그쪽 버전이 뭐 2000이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면 PPT 파일을 줘야 되죠. 2007이라든가 이럴 때 PPT가 좋고 2007 이상이면 그쪽에 또 2007이라고 하더라도 PPTX가 안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그죠? PPTX가 안 돼서 또 실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PPTS나 PPTX가 된다면 PPTM 파일을 똑같은 파일을 주는 게 더 훨씬 더 좋습니다. 또 하나는 PPTM 파일하고 PPTX 파일하고 저장을 해보면 아시는 게 PPTM 파일을 저장하면 메모리가 확 올라가요.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반대로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파워포인트에서. 그런 경우 많이 보셨죠? 그죠? 열심히 와가지고 설명하려 했더니 파워포인트 파일이 이건 왜 이렇게 되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하나는 그 파워포인트의 그 폰트, 글자 이런 걸 유지해라. 그 다음에 동영상이라든가 이미지라든가 이런 링크를 걸 수 있는 걸 유지하라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걸려있어요.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서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이 파워포인트를 여러분들이 강의 가시는 많은 대상자는 누구냐면 시니어가 많습니다. 시니어급 이상.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여기 뭐 말하면 그렇죠. 저희 노인체라 그러는데 노인체. 그러니까 우리가 파워포인트에서 글자체를 14, 15, 16으로 파워포인트를 쓸 수 있는 데는 그 실무 담당자하고 교육할 때이고 실제다가는 맨 관중석 뒤에서 이 글자가 보이느냐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파워포인트 글자가 200명 앞에서 강의한다라고 얘기하면 파워포인트 글자는 24가 내려오면 안 됩니다. 절대 내려오면 안 됩니다. 뒤에서 안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파워포인트 글자체를 크게 하거나 줄이고 하냐라고 하는 문제를 좀 고민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파워포인트 10이나 14로 만드는 걸 24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꽉 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그럴 때는 가감하게 자르거나 가감하게 키워드로 줄이거나 아니면 이미지를 대체하거나 이런 방법을 써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200명 앞에서 14, 15의 파워포인트로다가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강사 자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자리에서는 파워포인트를 최소 24 이상으로 끌어내라. 그리고 웬만하면 이미지를 바꿔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철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제가 이제 이걸 철저하게 따르시는 분이 이제 이보 교수라고 혹시 아시죠? 예. 이보 교수님 아시죠? 이보 교수님 파워포인트의 100%를 제가 만들어드리고 있는데 100%를. 근데 철저하게 제가 이제 물어보는 게 처음. 오늘 뭐 용산구청 갈 거거든. 몇 명이 첫 마디가 제가 물어보니 몇 명이세요? 딱 그러면 한 200명 돼. 딱 그러면 200 몇 명이세요? 그냥 30명짜리야. 이거에 따라서 글자의 폰트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소 한 번씩은 이제 그 오픈하기 전에 이제 넘겨보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특히 마우스하고 이 포인터하고 환경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철저히 보라는 거죠. 이게 이제 뭐 체크하는 거고 파워포인트를 만들면 파워포인트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가는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머릿속에 어떻게 내가 했던 컨셉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고 하는 거를 계속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파워포인트 설명을 개인적으로다가 좀 많이 도와주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이보 교수님하고 이제 전임 이제 충북도지사
갖고 서울시장에 했던 이제 이원종 지사 그분 두 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도 계속 만들어드리고 있는데 그 만들어드리면서 저하고 깨비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왜냐면 만드는 자와 설명하는 자와 분명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내용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많은 토의를 하게 하는데 똑같은 얘기였거든요. 전 놀란 게 이보기수나 우리 그 이원종 그분 강의하는데 놀란 게 오늘은 안 된대요. 왜 그랬더니 내일 강의가 있대요. 강의 그거 맨날 하시는 거 그랬더니 전 놀랐어요. 이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일단 원고를 딱 써요. 자기가 써야 될 거 아주 깨알같이 써가지고 그걸 다 외우더라고요. 달달달 외워. 그러면 이 파워포인트 이걸 가지고 여러 번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이거 보지도 않아요. 이거 보고 그냥 이거 보지도 않고 이거 하나만 가지고 설명을 해요. 겨우 설명을 가끔씩 서너 페이지 하나씩 갖다가 요거 찍어주는 거 이해는 뒤를 쳐다보지 않아요. 그 정도로 연습을 진짜 연습 많이 한다. 저 정도 분들이라면 그렇게 연습할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연습에 제가 아주 감동을 했어요. 또 집에 가면 또 뭐 집사람하고 맨날 싸워요. 시끄러워요 맨날. 왜? 계속 연습하기 위해서 운전하듯이 떠들고 하니까 그러고 나니까 그렇게 명강사, 억대 강사 이런 분이 나오는 거지. 이거 파워포인트만 잘한다고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면에 좀 개인적으로 밤 10시, 12시 내일 아침 8시인데 강의 나가야 되는데 제가 안 되고 급하면 또 술 한잔 먹고 가면 갖다 드리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로고라든가 이런 거 바꿔주고 이런 것들 좀 하는데 근데 그런 부분들은 또 다 그렇게 가는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연습이 그 치열하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전체로다가 이제 부분들이고 파워포인트 2010에 대한 기능 이런 부분들은 기회가 되면 또 하겠습니다. 그게 거의 저번 주 토요일 날도 구로에서 파워포인트 2010의 기능 가지고 8시간 했나요? 예. 그러니까 그 기능이 상당히 많아요. 해야 될 내용들이. 그러니까 2007과 2010의 다른 기능들 주로 이제 멀티미디어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아까 배치를 어떻게 할 거냐, 컬러 어떻게 할 거냐, 템플릿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그 스마트 아트 이런 걸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맵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 기회가 되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이 갑자기 안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하나씩 2010 2주에 PT 요거는 2010보다는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제가 좀 이렇게 만들면서 그러니까 이런 컨셉은 좀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그냥 일반적인 제 거는 아까 제 10%에 발표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제 거 슬라이드 셔에 들어가셔서 다운받아가지고 보시면 방송이 갑자기 안 되시죠? 어디 있어요? 이거 여기 있잖아요. 네. 지금 인터넷이 선이 끊겼어요. 다시 잡고 네트워크 해라. 처음엔 그런데 그걸 1.0 버전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1.0에서 1.1, 1.2 이렇게 나가는 건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 만드는 거가 어려운 거지. 한 60페이지 정도 되면 분량을 따지면 A4를 빡빡하게 분량을 되면 근데 이복규 교수 같은 경우 자기 시나리오가 이미 돼 있지 않나요? 여기서 그 시나리오